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챕터 12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의 형식 2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의 전반적인 뼈대락, 그리고 1, 2 형식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고, 오늘은 3, 4, 5 형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형식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위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형태로 오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은 명사 아이들,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런 아이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문장으로 살펴보자면 she saw, 그녀는 보았습니다. 영화를, 지금 이렇게 명사, 그냥 명사로 단어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자,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마찬가지로 지금 명사 역할하는 구가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I know,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너가 파티에 오기를 원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개 단어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명사 구가 목적어로 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어 동사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명사 절이 목적어로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3형식입니다. 그래서 3형식은 딱히 크게 어려운 거는 없고요. 그냥 주어 동사 뒤에 이 목적어 자리에 을이라고 해석되는 아이가 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근데 이제 동사들 중에서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전치사를 쓰지 않고 바로 목적어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부터 resemble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누구누구와 닮았다라고 하면 with라는 표현을 쓸까라고 생각하는데 안 씁니다. 어떻게 그냥 써줘야 되냐면 my son, 나의 아들은 resemble, 닮았습니다. 나의 남편을 이렇게 바로 목적어로 나와주는 3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with라는 표현 쓰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많이 이제 틀리는 표현이 marry,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누구와 결혼한다, 사람이랑 이제 같이 쓰는 표현이니까 with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와요.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구조. 그다음 discuss도 마찬가지입니다. discuss라고 하면 토론하다, 논의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에 대해서 토론한다라고 해서 about이라는 표현을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토론합시다. 주어가 아니죠. 토론합시다. 그것을 이렇게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3형식 구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치사를 쓰지 않는 동사들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뒤에 문제 풀 때도 나올 거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4형식입니다. 4형식은 이제 문장의 이제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 순서로 나오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쌤이 앞에서도 적어줬었는데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 직접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쓰는 동사를 뭔가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수요 동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무언가를 준다라는 수요 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준다라고 할 때 주는 대상, 누구에게 주는지가 간접 목적어로 나오고 이제 무엇을 준다라는 그 주는 물건이 직접 목적어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she gave me,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되고 선물을 준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 순서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She gave a gift to me 라고 하면 선물에게 나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준다라는 순서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볼게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엄마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일단 옆에 적으시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쌤이 딱 10초 줄게요. 네, 써보셨나요? 어떻게 썼죠? Mom gave 주었습니다. 나에게 me a gift, a present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쓰고 보니까 쌤은 이거랑 좀 다른 예문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거의 같은 예문이긴 하네요. 어쨌든 순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걸 중요한 거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순서로 꼭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형식 문장을 우리가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3형식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죠? 주어, 동사, 목적어였죠. 이때의 목적어, 해석을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였습니다. 즉,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주어, 동사 다음에 을에 해당하는 요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서 이거 두 개의 자리를 바꿔서 우리가 3형식을 만듭니다. 자, 그럼 밑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녀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흥미로운 책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3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주었습니다. 앞엔 똑같고 뭐를 주었냐면 재미있는 책을 주었다. 요게 먼저 나올 겁니다. 요게 먼저 나오고 누구에게 주었냐면 나에게 주었다라고 할 때 그냥 순서만 바꾸면 안 되고 me 앞에다가 꼭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to를 꼭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썼던 요 예문도 3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mom, 우리 엄마는 gave, 주었습니다. 선물을, 요게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 그냥 me 쓰는 게 아니라 앞에 꼭 뭐 쓴다?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를 가지는 to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4형식 문장을 우리가 3형식으로 바꿀 때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는 요 to를 예문으로 봤지만 to뿐만 아니라 for, of를 써야 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는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보통 to를 써요. give, teach, send, tell, show, bring, live, write 이런 아이들은 보통 to를 써서 3형식을 만들어줍니다. 앤디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to her, 그녀에게. 나는 메시지를 남길 겁니다. 샘에게, 이렇게. 근데 make, buy, get, choose, find 이런 동사들은 뒤에 이제 for이라는 전치사로 3형식을 만들어줘요. 자, Mom bought a birthday present for me. 우리 엄마는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아이들은 of를 씁니다. So, can I ask a favor of you? 내가 너한테 호의를 좀 요청해도 될까?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어떤 동사들에 따라서 전치사 바뀌는 것 꼭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4형식의 마지막 보시면 우리 introduce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소개해주다. suggest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안하다. explain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해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도 4형식으로 수요동사로 쓰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네들은 주의해야 될 점. 4형식으로는 쓸 수 없고 무조건 3형식으로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멤버를 소개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4형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3형식으로만 그녀는 소개해줬습니다. 새로운 멤버를
나에게 이렇게 전치사를 써서 사명식으로만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파트 이제 오형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이 굉장히 좀 복잡한 아이라서 우리 마지막이지만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은 이제 문장의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그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장이 어떻게 생겼냐? Jeremy made his son a professor. 해석해보면 제레미는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목적어에 해당하죠. 이 목적어를 뭐로 만들었냐면 professor, 교수로 만들었대요. 지금 여기 있는 교수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얘가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어라는 게 이제 사용되는 형식이 두 형식이에요. 이 형식 그리고 오 형식이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의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인 거고 오 형식에 나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이때의 목적격 보어가 누구?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표현이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밑에 보시면 Jenny is happy. 자, 이때 happy라는 보어는 누구에 대한 설명? 제니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즉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Jenny makes me happy라고 하면 제니는 만듭니다. 나를 목적어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인 제니가 행복한 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있는 내가 행복한 겁니다. 이 형식, 오 형식은 꾸며주는 아이가, 보충해주는 아이가 다르다라고 꼭 기억해두세요. 넘어가서 자, 근데 이제 오 형식이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에 그 오 형식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 이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뭐 find, keep, think, call, elect, name, make 이런 아이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명사구, 형용사, 형용사구가 들어간대요. 옆에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John always keeps. 존은 항상 유지합니다. 그의 방을. 일단 을로 해석되는 아이들을 꼭 목적어라고 표시를 해두세요. 존은 유지해요. 그의 방을. 근데 어떻게 유지하냐면 clean,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앞에 있는 목적어인 그의 방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가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clean, 깨끗한 이란 뜻의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두 번째 거 let's keep. 자, 우리 지키자. 그것을 뭐로 지키냐면 a secret, 비밀로 지키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것이라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자리니까 secret이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거고 이때 secret은 명사가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I found, 나는 발견했어요. 그 테스트를, 그 시험을 발견했대요. 근데 이 시험이 어떻다는 걸 발견했냐? easy, 쉽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지금 여기서 easy, 쉬운 이란 뜻의 형용사는 앞에 있는 test, 시험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또 형용사가 쓰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 want, ask, tell, allow, expect, advise, encourage, get 이런 뜻의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사용된다 라고 기억하세요. 옆에 보시면 she wants me, 그녀는 나를 원했어요. 근데 목적어인 내가 뭐 하기를 원했냐면 to wash the car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차를 세차해 주기를 원했대요. 자,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니까 나에 대한 보충 설명, 즉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거고 동사가 want라는 동사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지금 투부정사 들어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My mom, 우리 엄마는 허락했습니다. 나를
근데 목적어가 뭐 하는 걸 허락했냐면 밖에 나가서 노는 걸 허락했대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목적격 보어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to play라고 쓰인 겁니다. 됐죠? 넘어가서 자, 사역동사 볼게요. 우리 사역동사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앤데 의미 자체는 누구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아이들, 요 네 가지 아이들 잘 한번 봐보세요. 저 옆에 보시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돼 있죠?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저 옆에 보시면 자, my dad, 우리 아빠는 항상 시킵니다. 나를 뭐 하도록? 내 방을 치우도록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has라는 우리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거, 나는 시킬 겁니다. 그가 뭐 하도록? 내 차를 닦게 하도록.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이 행동을 하게 할 거다.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자리고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으로 써주신 거예요. 하나만 더. 그녀는 만듭니다. 나를 공부하도록. 그래서 내가 공부하도록 만든다. 목적격 보어 자리고 똑같이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넘어가서 또 중요한 아이예요. 지각동사라는 아이. 누구누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느끼다, 듣다 이런 의미예요. see, look at, watch, notice, feel, listen to, hear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나올 겁니다. 자, 옆에 예문을 봐보세요. I saw her.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를. 근데 그녀가 뭐 하는 걸 봤냐면 run on the track. 그 트랙에서 달리는 걸 봤다.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자리고 동사가 saw, 봤다라는 지각 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하나 더. 자,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리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소문 퍼뜨리는 걸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쓰이신 거예요. 하나만 더. He felt. 그는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근데 무언가가 뭐 하는 걸 느꼈어? 그에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고 문장의 동사가 felt, 느꼈다라는 지각 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신 거죠. 되셨나요? 네. 사역 동사, 지각 동사는 좀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문장의 오형식이면 무조건 문장의 동사가 뭔지부터 살펴보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모양의 형태가 어떻게 들어갈지 꼭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외 두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자, 예외 첫 번째 거 별표. 만약에 우리 이 지각 동사 있죠. 지각 동사의 목적어가 그 동작을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작을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진행의 의미를 갖는 어떤 거?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요 첫 번째 예문 지금 쌤이 네모칸 친 요 문장 보시면 나는 그녀가 트랙에서 달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녀가 달리는 중인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녀가 달리는 중이었던 걸 봤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냥 run이 아니라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달리는 중인 걸 봤다라고 해서 running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진행 중임을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running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마지막 우리가 위에 저 사역동사 보시면 make, have, let, help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help라는 애는 조금 특이한 애예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반만 사역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가 사역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동사들처럼 그냥 투부정사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옆에 보시면 My friend, 내 친구 진아는 도와줬어요. 나를. 근데 목적어인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줬냐면 중국어 배우는 걸 도와줬대요.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 사역 동사처럼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또는 밑에 문장 보시면 내 친구 진아는 도와줬습니다. 나를. 근데 내가 뭐 하는 거?
to run Chinese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도 쓸 수 있다? to 부정사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역동사들은 make, have, let 이 사역동사들은 무조건 동사 원형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아이들만 우리 to 부정사 두 가지 아이들이 아니죠. 사역동사 help만 동사 원형, to 부정사 둘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3, 4, 5형식까지 다 배웠으니까 문장의 형식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